이렇게 막 자세가 잡히지 않은 상태, 불안하게 한 바퀴를 하는 상태에서 개수를 늘려봤자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에선 공식이고요. 오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요새 저글링이 온라인 수업에 활용되면서 꾸준히 들어오는 문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신기한 취미를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다른 취미 콘텐츠를 기대했던 대원들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저글링이 안 되는 이유 5가지입니다. 저글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안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좌우명 중 한 가지가 바로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인데요. 어떤 것이든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아예 안 되지는 않습니다. 저글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어도 할 줄 아는 것이면 두뇌의 20%, 또 아무리 쉬운 것이더라도 안 해봤던 것이면 두뇌의 80%를 쓴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두뇌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저글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되게 돼 있습니다. 간혹 과제의 난이도가 좀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선생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저글링 할 수 있습니다. 저글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저글링에 적합한 공을 사용하지 않아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글링에 숙달되게 되면은 어떤 것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공으로 야구를 할 수 없고 또 볼링공으로 축구를 할 수 없듯이 어떤 종목이든 적합한 도구, 적합한 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 저글링 공을 꼭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만든 공을 구입해 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이왕 하는 거 저글링 공을 사야겠다 마음 먹으셨으면은 저글링 공을 취급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피구를 할 때 배구공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꼭 저글링 공이 아니더라도 저글링에 적합한 공을 사용하시면은 저글링을 할 때 훨씬 편해집니다. 저글링에 적합한 공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인데요. 적어도 70mm 이상의 공을 쓰셔야 됩니다. 좀 작은 공들은요, 잡기엔 편할지 모르겠지만 돌리다가 잡으려고 하면요, 손가락 사이로 빠지기도 하고 또 실수를 했을 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면요, 잘 보이기도 하지만 손에 딱 들어와서 안기는 느낌도 있고요. 또한 실수를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간혹 손이 작아서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공이 손 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감싸주고 불편하지 않으면 문제 없고 이렇게 한 손에 두 개를 잡을 수만 있으면 저글링에 적합한 공입니다. 조건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적어도 100g이 넘어가는 것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글링 도구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작은 변화에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반면 무게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저글링을 오래 하기 편하거든요. 당연하겠지만 공 3개의 크기와 무게는 동일할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글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단계별 숙달이 잘 되지 않아서 저글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리는 튜토리얼 영상을 잘 보시면 단계별로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계는 너무나 사소해 보여서 정말 스치듯이 넘어가시는 경우도 종종, 아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죠. 공 한 개를 수직으로 던지고 받는 것인데 하나 둘 하나 둘, 이 동작이 너무나 간단해 보이다 보니까 던지고 받고 성공했다 넘어가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로 레슨에서도 이 동작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도구를 같은 높이, 같은 방향, 일정한 박자로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글링에 적합한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높이로 오른손 50번 틀리지 않고 또 왼손 50번 틀리지 않고 연속으로 할 수 있어야 이 동작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막 넘어갔죠? 그러면 안 됩니다. 공 한 개를 좌우로 주고받는 것도 동일한데요. 이거를 그냥 한 번, 두 번, 성공! 넘어가자! 이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공이
같은 높이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또는 더 높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시는 것을 연속으로 왕복 50번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료 레슨에서도 이 연습을 진짜 많이 시키거든요. 이게 되면은 세계는 정말 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공을 안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공이 지나가는 교차점 있죠? 여기만 보고 공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단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단계들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마스터를 하셔야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막 세계 성공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도 자세가 더 막 불안정하고 안 좋고요. 또 오래 하기도 어렵고 저글링을 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글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는 바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세 번째 이유와 비슷한데요. 이거는 연습 단계에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가져야 되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예를 들어 20바퀴를 해야 된다 했을 때 한 바퀴는 하나, 둘, 셋, 세 번 움직이는 것이고 또 한 바퀴 동안 1초가 소요되기 때문에 20바퀴는 20초간 60번을 던지고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급해지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딱 1초 한 바퀴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이죠. 대신 그 1초 한 바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한 바퀴의 1초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1초, 1초, 1초로 끊으시면 훨씬 더 부담이 덜어집니다. 기초를 확실하게 익히고 두세 바퀴는 되는데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는 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바퀴는 되는데 왜 두세 바퀴가 안 될까요? 라는 대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런 대원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한 바퀴를 안정적으로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겨우겨우 한 바퀴를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두세 바퀴가 안 되지? 이러는 대원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한 바퀴를 마스터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정면을 바라보고 공 3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는데 같은 높이로 움직이고 그대로 이쪽에서 시작이겠죠? 하나, 둘, 셋 그대로 멈추고 다시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멈추고 이렇게 50번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한 바퀴를 마스터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막 자세가 잡히지 않은 상태 불안하게 한 바퀴를 하는 상태에서 개수를 늘려봤자 의미가 없고 또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반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조금 더 차분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글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5번째는 바로 하기 싫어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가 서커스단도 아닌데 왜 이런 거나 시키냐면서 좀 볼멘 소리를 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종종 악플들이 올라오는데 심한 경우는 제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커스가 저급한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태양의 서커스를 비롯해서 여러 서커스 공연들은요. 티켓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서커스를 비하하는 것은 여러 다른 문화 콘텐츠들의 가치도 폄하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선진국 하면은 여러분이 떠올리는 국가들이 있죠. 그런 국가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기본 소양으로 저글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이 아니면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 수학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처럼 저글링을 통해서 알고리즘 또는 도전정신과 인내심 또 성취감을 길러주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저글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저글링을 전파해 왔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저글링 같은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무슨 재능이 있어서 저글링을 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을 뿐입니다. 반면 저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롤을 잘하고 싶은데 롤을 잘하려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롤도 잘하고 배그도 잘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롤도 잘하고 배그도 잘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저글링 기초는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올려놓은 저글링을 잘 가르치는 방법 2편을 보시면요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저글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심어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영상 보여주고 과제 준 경우에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글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저글링에 대한 의욕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글링을 잘 익혀두시면 정말로 쓸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동안 조금 잘난 척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아껴놓고 공유하진 않았지만 저는 저글링을 통해서 정말 좋고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저글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5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당장 저글링을 잘 해야만 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수행평가로서 저글링을 접하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잘 익혀두시면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화이팅! 그럼 오늘 실탐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 Welcome to Love Machine.